이것이 정치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세연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지역 위원장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신당으로 과연 가속화돼서 분당이 좀 빨라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신당의 지금 중심적인 인물들이 우리 당에 계시다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도로 새정치민주당이 되거나 안철수 신당을 신당이라고 할 수 있냐, 저거 헌당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호남이 과연 분열을 원할 것인가. 저는 호남이야말로 통합하고 단결해서 정권을 탈환해라, 이것이 가장 호남 민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반 정도의 의원들이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계신데,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습니다. 19%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우리 당에서 공천받기 힘드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해서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같지만, 이 혼돈의 시간이 좀 지나면 무거운 것은 무거운 대로, 가벼운 것은 가벼운 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안풍 정도 아니고 차차 속의 태풍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안철수 신당을 만들거나 뭐 이러는 거는 그 국민들의 정서가 어디 있느냐, 또 뭐 그 신당 탈당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호남 우리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이 공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담은 뭐냐면 이렇게 4명, 5명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담화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90%가 누굴 지지한다, 어떻게 한다 이러지만, 그분들은 그 공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딱 해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호남 민심의 공담은 뭐냐? 공담의 결과는 뭐냐면, 이 친노 패권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당선을 못 시킨다. 이게 호남 민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기준은 뭐냐면,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하나, 안철수 신당의 국회의원이 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차피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뭐 정치적인 걸 말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르다는 이야기 기준은 뭐냐면, 호남 민심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 호남 플러스 다른 지역까지 흡수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안철수에게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 안철수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 국회의원은 누가 해도 좋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 예. 저는 뭐 호남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그 호남 쪽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 밑에까지 깊이 균열이 가 있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 덩어리는 한 덩어리고 위에 지도부만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다가 뭐 또 합쳐졌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균열이 저 밑에 지지자층까지도 깊이 내려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공담 말씀도 주셨는데, 그 공담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도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표출되지 않던 말하자면 야당 내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지금 거세게 이제 표출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호남 출향민들,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뭐 저기 두 아들 뒀는데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지만 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을 볼 때마다 다 마음이 아플 거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앞에다 두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혼을 해도 좀 멋있게 이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태질을 하면서 헤어지는 부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호남 출신이어가지고 야당 지지자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굉장히 정말 짜증을 냅니다. 아마 내년도에 현 상황대로 하면 지지율을 떠나서 투표장에 야당 지지자들만이 안 나타날 겁니다. 야당을 싫어서 좋아서 참을 떠나서 현 정국 상황 굉장히 싫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그 새정치연합은 친노 운동권 세력 이제 크게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플러스 호남 정치 세력이 합쳐진 그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과연 이 인물이 여기에 쉽게 융합이 되느냐, 쉽게 융합을 못하고 튕겨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온 안철수라는 신세력이 친노 운동권 세력과 호남 세력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한 세력이 호남권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또 기존은 이걸 버텨내려고 한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싸움이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한 행동을 보면서 이건 이제 제1당 되기는 포기했다.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웨이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뭐 사실 많은 포용을 안고 가라는 걸 버리고 자 나는 내 뜻과 같은 삶을 끌고 가겠다. 그렇지 않은 삶은 나가 좋다. 라는 식의 행태를 최근 보여왔습니다. 이제 아주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선대위원장 지금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본에는 난 제1야당만 하면 된다. 제1야당만 하고 내 7, 80석만 얻어서 제1야당만 한다면은 과거에 DJ의 평민당이 YS의 통일민주당을 꺾고 제1야당이 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 당시 YS가 그걸 못 견뎌서 3당 합당으로 튀어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이라는 것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또 이념적인 성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 정당은 안철수 신당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신당과 다르다. 혁신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 경쟁은 말하는 건 똑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이 말할 때 혁신 내용을 문재인 대표의 당에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로운 내용은 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명확히 물론 이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안철수 당 신당 쪽 인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지금 궁금합니다. 뭐가 다르길래 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참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표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면 제대로 좀 수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야당은 제일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치의 기본이 이제 역지사지인데요. 네. 바꾸어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표라면 결국은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 또는 연합을 하느냐 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또 새누리당 후보는 그 야권 연대 연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만약에 문재인 후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라고 한다면 마이웨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안철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입도 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들판에 서야 됩니다. 들판에 섰을 때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지 여기서 연대한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뭐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고 두 분 다 마이웨이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안철수 당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하고 이렇게 성격이 노선이 이제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지로서는 좀 분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좀 중도 합리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좀 더 진보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인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려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듯이 그래서 앞으로 인물 경쟁이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질 텐데 양쪽 당이 다 이제 좋은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네. 혁신과 개혁 그리고 바람직한 야당상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당내에서 이야기되는 쪼물쪼물한 어떤 수습책 갖고는 수습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판은 이미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양쪽에서 본격적인 혁신, 본격적인 인물 영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먹음직한 상들을 갖다 차려내 주는 것이 수습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어느 진보 언론, 야당이 굉장히 과거에 우호적이었던 진보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쓴 걸 보고 재미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정치 무능 문재인, 폼생 폼사 김한길, 대권 욕심 안철수, 세 명의 전현직 대표가 야당을 깨고 있다. 저는 굉장히 정치 무능 문재인이라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사실 정치를 너무 그러니까 초선 의원 이야기를 많이 초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문재인 당 대표에게 한정돼 이야기한다면 정치란 건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가끔 내려놓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내던지면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과감히 정말 새정치연합 위해서 재충고하자면 과감히 어느 순간 내려놓으면 좀 시간 지나면 지금은 많은 걸 잃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먼 훗날 더 큰 거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한규 위원장이 마지막 네. 얘기를 해주시죠.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길 야당에서도 바라지만 여당에서도 많이 바라는 걸 보면 네. 제일 무서운가 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의 진짜는 충고입니다. 우리 당의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메기가 한 마리 들어온 상황이다. 그런데 이 메기와 잘 대처해서 싸우면 새벽까지 아침까지 수족관의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전화위복 위기의 기회일 수도 있고 강석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화위복은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인물을 얼만큼 더 들여올 수 있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도 또 안철수 신당도 일정하게 영역을 확대하고 연대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치다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